오늘은 메뉴 정하기 식당 창업과 폐업 시 매출을 높이는 긴급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당을 창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할 때 긴급하게 메뉴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뉴 정하기는 고객의 만족도와 매출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빔밥은 다양한 재료로 인해 보기에도 예쁘고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전통 한국 요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돈가스 집에서도 비빔밥처럼 한 번에 다채로운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세트 메뉴가 어떻게 인기를 끌고 긴급 전략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 메뉴는 사람들에게 큰 매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중국집의 간짜장에 달걀 프라이를 얹어주는 경우는 부산과 서울 스타일의 차이로 인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음식에서도 꿩 먹고 알 먹고와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야코동이라는 닭고기와 계란으로 만든 덮밥으로 작게 자른 닭고기와 양념장에 계란을 풀어 익힌 후 밥 위에 올려 먹는 이 요리입니다. 오야코동과 비슷한 메뉴로 카츠동도 있습니다. 바삭하게 튀긴 돈가스가 닭고기 대신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좀 더 저렴한 옵션으로는 다마고동이 있는데 고기를 제외하고 계란만으로 만든 덮밥입니다. 한 끼로 먹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메뉴는 국수나 밥에 고기, 채소, 탄수화물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구성입니다. 최근에는 편의점에서도 라면에 치즈와 버터, 참치, 향신료들을 섞어 특별 음식으로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작해야 김밥을 가져다 같이 먹었지만 현재는 다양한 페어링이 존재하여 여러 가지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요리 예능 프로그램인 흑백요리사에서는 편의점의 식재료로 창의적인 메뉴를 탄생시키는 미션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흑백요리사는 넷플릭스 시리즈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밤 티라미슈, 라면 유포면, 라면 팟타이 등 다양한 편의점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유튜브에서 만난 특별한 페어링. 며칠 전 유튜브를 보다 돈가스 식당에서 오므라이스와 만둣국을 세트로 묶어 제공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제라 끌렸는데 역시나 맛있어 보이는 특별한 메뉴였습니다. 현재의 돈가스 집들은 크게 경양식 또는 일본식 스타일로 나뉘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므라이스는 단일 메뉴로 팔기에도 어려운 음식인데 거기에 돈가스와 만둣국을 함께 제공한다는 발상이 참 멋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조합하여 한 끼 식사로 제공하는 방식은 고객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주고 식사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폐업을 앞둔 돈가스 집들이 장사가 잘 되는 메뉴를 벤치마킹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필요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결단력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 제약, 기술과 노하우 부족, 브랜드 정체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돈가스 시장의 포화와 치열한 경쟁, 위치에 따른 타깃 고객층의 차이, 경영자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저항 같은 심리적 요인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의 가치는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 얻는 경험과 지식으로 인생의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잃을 것이 없는 현재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과 생존의 핵심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입니다. 한 번에 다양한 음식과 음료를 즐기려는 경향은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1. 진화적 관점. 인류 조상들은 생존을 위해 다양한 음식을 섭취해야 했습니다. 이는 영양의 균형을 맞추고 독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러한 식습관이 우리의 DNA에 각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영양학적 관점.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면 각기 다른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3. 감각적 만족의 메뉴 정하기. 다양한 맛, 향, 텍스처를 경험하는 것은 더 큰 만족감을 줍니다. 이는 감각 특정 포만감이라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맛에 질리면 다른 맛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가스를 먹으면 처음에는 맛있다고 느끼지만 같은 것을 계속 먹게 되면 질리게 됩니다. 반면에 돈가스를 먹다가 오므라이스나 만둣국을 먹게 되려면 새로운 맛이 느껴져서 다시 먹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맛을 경험할 때는 포만감을 덜 느끼고 더 많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4. 문화적 요인.
많은 문화에서 다양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는 단조로움을 피하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5. 생리학적 요인. 다양한 음식은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섬유용질이 풍부한 채소는 소화를 돕고 단백질은 포만감을 줍니다. 6. 술과 음식의 시너지. 적절한 술은 음식의 맛을 돋보이게 하고 전반적인 식사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화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알코올이 특정 향미 화합물을 용해시켜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과 술을 함께 즐기려는 경향은 진화적, 생리학적, 문화적,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는 DNA와 생물학적 본능은 물론 문화적 발전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창업을 했거나 계획 중인 분들은 이러한 요소를 이해하고 손님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메뉴를 개발해야 합니다.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긴급 전략이 필요합니다. 타깃 고객의 기호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창의적인 메뉴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